안녕하세요. 탈란타 누가병원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금 체질에 대해서 오늘 거의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모금 체질은 색채를 보게 되면 흰색과 검은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푸른색과 노란색은 좋지를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푸른색과 노란색은 강해진 담낭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금 체질의 분들이 방의 색깔들이 푸른색이라든지 혹은 푸른색 계통 혹은 노란색 계통에 되어져 있으면 매일 저녁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 색깔들은 주로 흰색 계통의 색깔을 칠을 하시면 좋고요. 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맥주를 마시게 되면 설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모금 체질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데 술을 먹게 되면 감정의 한쪽으로 치우쳐게 되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알코올 중독에 많은 분들이 모금 체질들이 많은 것을 보면 특별히 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체질이 모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또 술을 마시고 배를 차게 노출시키게 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주와 같은 찬 술은, 차가운 술들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시고요. 술을 드시고 난 후에도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양 체질과 마찬가지로 담이 강한 체질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주로는 소고기 안주가 좋고, 특히 마늘로 담근 술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음 후에는 사우나를 하게 되면 또 땀을 많이 배출하게 되고, 또 간에 쌓여진 간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유익한 음식으로는 그 모금 체질에 약해진 대장을 도와주는 거,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금 체질에는 조금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 버터, 치즈, 계란 노른자, 계란 흰자, 민물 생선 중에는 장어,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고요. 콩, 메주콩, 완두콩, 강남콩, 팥, 청국장, 땅콩, 아몬드, 일반 견과류가 좋고, 은행이라든지 호두, 밤잣, 도토리, 쌀은 백미 괜찮고요. 수수, 옥수수라든지 밀가루, 율무, 귀리,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 카놀라유라든지 뿌리 채소 중에서는 무라든지 당근, 연근, 우엉 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 마라든지 비트, 도라지, 토란, 더덕, 그 다음에 시금치, 깻잎, 호박, 누른 호박을 얘기를 하고요. 가지, 아보카도, 버섯 종류에는 송이, 표고, 느타리 버섯 등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파, 양파, 생강, 계피, 겨자, 후추, 카레, 이런 등의 음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열성 향신료도 좋고요. 마늘, 설탕, 사과, 배, 망고, 수박, 메론, 녹용이라든지 상황버섯, 유자, 오미자, 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으로서는 비타민 A, C, D, 카페인 음료도 괜찮고요. 커피 괜찮고요. 생강차, 율무차, 마시는 물은 조금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음료수도 모금 체질에 괜찮고요. 금이라든지 옥 이런 것들로 장신구를 해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금의 체질에 약해진 대장을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잡곡밥을 드시면 좋은데, 쌀이라든지 콩, 율무, 수수 이 정도로 잡곡식을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 된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는 모금 체질에 아주 좋은데, 요즘에 나오는 밀가루를 그냥 한 1년 정도 그대로 내버려 둬도 좀이 쓸거나 벌레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렇게 아는 이유가 방부제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가루로 이게 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소로는 호박, 마늘, 무, 도라지, 연근, 버섯, 들깨, 죽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마늘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는데, 마늘은 대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금 체질은
대장을 늘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은 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모금 체질 분들 중에 변비가 생겼다, 혹시 뭐 설사가 왔다, 그렇게 되면 감자를 갈아서 즙을 먹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과일을 보게 되면 배, 수박, 멜론 이런 류의 과일들이 굉장히 좋고요. 밤, 잣, 호두, 은행, 도토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수박, 멜론, 모금 체질의 그 약하고 무력한 대장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금 체질 분들은 그냥 그 수박이나 멜론이라든지 배라든지 과일들을 그냥 주로 그냥 늘 드시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선제적으로 몸에 이제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먹게 되는데, 특별히 아스피린은 모금 체질에 효과가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여러 자료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자료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트란타 TV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모금 체질 환자분들이 2, 3개월 정도의 아주 심한 설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술을 드실 때 좀 절제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다. 무분별하게 마시게 되면 모금 체질의 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아주 쉽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은 체질에 안 맞는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고, 그 시간들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뭐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과적인 문제도 쉽게 올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리가 한 2, 3개월 정도의 설사를 하고 나면 다리의 힘부터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리가 흐느적거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몸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담낭에 돌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모금 체질은 육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돌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육식을 좀 제한한다거나 지방 분해 효소를 영양제로 섭취를 하면 좋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금 체질의 해로운 음식들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냐면, 모금 체질에 약해진 혹은 약한 대장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어서, 특별히 이제 모금 체질의 질병은 대장이 약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 텐데, 대장을 더 약하게 만드는 이런 음식들이 해롭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다 생선, 해산물이 되겠는데, 뭐 조개류, 굴, 새우, 게, 뭐 흰살 생선, 뭐 붉은살 생선, 보거, 포도씨, 뭐 이런 고사리, 오이, 검정포도, 청포도,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금 체질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 복분자, 크랜베리, 산삼, 뭐 홍삼, 레드 진생이죠. 꿀, 대추, 구기자, 부자, 뭐 꿀이라든지 뭐 산삼 뭐 이런 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금 체질에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 모가산수유, 포도당 주사, 포도당 가루, 녹차, 대추차, 모가차라든지 인삼차, 홍삼차 이런 부분들은 해롭고요. 찬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모금 체질은 좀 항상 따뜻한 물을 드시면 마치 수체질처럼, 수양이나 수음 체질처럼 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산성수나 얼음물, 가공음료수, 술, 담배, 그 다음에 코코아, 초콜릿, 특히 맥주라든지 와인, 정종, 소주, 화학주 이런 것들 다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모금 체질에 있어서는 술, 담배는 뭐 아주 해롭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술은 모금 체질에 약한 대장을 더욱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은 삼가하면 좋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 중에 하나가 모금 체질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다행히 술을 잘 못하고요. 한 잔만 자기는 뭐 어디 같이 친구들이랑 가서 한 잔을 먹게 되면 자기는 뭐 거의 잠이 들거나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다 깨고 나면 다른 친구들 뭐 회식이 다 끝나고 이제 갈 때쯤 된다고. 물론 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고 뭐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술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모금 체질요. 생선과 모든 조개 종류, 해산물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본래 강하게 타고난 간 담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거예요. 피부 질환도 잘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뭐 선생님 말이 맞냐 틀리냐?
확인할 수 있죠. 모금 체질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음식 계속 먹어보는 게 어떻게 되나?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푸른 메밀 또는 메밀국수나 메밀묵 아주 해롭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요. 푸른 잎채소, 모든 푸른 잎채소, 엽록소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함유되어져 있는 푸른 잎채소는 해롭습니다. 뭐 쑥 혹은 생오이, 뭐 오이즙, 상추, 부추, 녹차, 녹즙, 케일 이런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푸른 잎채소는 드시지 마시고 꼭 뿌리 채소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배추김치가 먹고 싶을 경우에는 마늘을 아주 많이 넣고 이렇게 좀 담궈서 시간이 좀 지난 김치를 조금 드셔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선초 혹은 녹즙 아주 예렇습니다. 검양체질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검체질의 분들은 녹즙을 감기 걸리면 녹지 하루에 한두 잔, 또다 좀 더 중한 질병이 걸리면 녹즙을 하루에 두세 잔 이렇게 먹으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도 빠지고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모금 체질은 대장이 짧고 약하잖아요. 그런데 관장요법을 하게 되면 모금 체질은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쇼크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먹을 수는 있으되 좀 많이 먹으면 해롭다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염소고기, 현미, 찹쌀, 보리, 녹두, 호밀, 누룽지, 참기름, 올리브유, 생강, 푸른 잎채소, 특히 이제 배추 정도 되겠죠. 무청, 취나물, 미나리, 두릅이라든지 드실 수는 있는데 고추, 예를 들면 청고추 같은 거, 미역, 다시마, 김,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참외,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석류, 복숭아, 자두, 체리, 앵두, 살구, 매실이라든지 알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음식들은 모금 체질의 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되니 건강하신 모금 체질의 분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꼭 드시고 싶으면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을 수는 있어도 많이 먹으면 해로운 이런 음식들마저도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저는 목양인데 목양 체질이 먹을 수는 있어도 많이 먹으면 해로운 그런 음식들도 저는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금 체질들은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수영이라든지 냉수욕 알려드린 대로 보면 되게 해롭죠. 그래서 사우나 좋아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운동도 괜찮고요. 호흡 운동을 치게 되면 들음하시는 거를 좀 길게 하시고 내뿜는 걸 짧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들음하시기를 짧게 하고 내뿜는 걸 길게 하면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매일 혹은 그런 호흡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몸에 나쁜 영양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모금 체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다음에 생각이 나면 중간중간에 제가 다른 체질을 언급하는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